현대의 인류는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에 대한 정보 수준이 높아져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 태양은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인류의 우주관은 기원전 6세기 아낙시만드로스가 최초로 우주론을 설계한 후 르네상스 시대인 1600년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2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여기는 학설인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이 과학적 정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천동설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우주관의 정설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편에서 함께 알아보죠. 수메르인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둥근 천장에 둘러싸여 있으며 하늘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 지상의 모든 일들을 관장한다고 생각했고, 이집트인들은 하늘의 여신인 누트가 매일 밤이 되면 태양을 삼켰다가 새벽에 다시 토해내며 낮과 밤이 생기고 그런 누트의 몸에 별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낭만적인 상상이었죠. 고대 문명들의 우주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지상은 불완전한 세계이고 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은 완전한 세계라는 신화적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점과 지상은 멈춰있지만 하늘은 움직이고 있다는 천동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문명의 우주관은 지금 와서는 판타지에 가깝지만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청동기 시대에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죠. 사실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또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1이라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장담컨대 절대 아닐 겁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과 달, 별들이 움직인다고 여기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더 타당한 생각이었고, 또 당시는 모든 학문과 문화가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므로 신화적 배경이 곁들여진 해석 또한 매우 당연한 것이었죠. 고대 문명들의 이런 신화적 관점의 천동설은 수천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최초로 논리적 구조를 갖춘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는 우주가 원통령이고 태양, 달, 별에라는 불의 바퀴가 에워싸고 있다고 주장했죠. 후에 피타고라스가 지구를 원형으로 계량했고 각 행성마다 거리가 다른 우주관을 최초로 도입합니다. 이후 플라톤이 이데아의 개념을 우주관에 반영하며 완벽한 질서를 뜻하는 동심원의 우주를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계와 천상계로 구분된 우주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를 대할 때 둥근 것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신의 영역이었고 신들의 세계는 영원 불멸하며 완벽한 질서를 따르는 세계라고 믿었죠. 따라서 우주의 모든 운동이 완벽한 원의 형태일 것으로 믿었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점점 관찰됩니다. 화성이 계속 원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역주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는 당시에 천문학 자료를 집대성하여 만든 알마게스트에서 행성의 역주행 현상을 지구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도는 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원을 그리며 회전한다는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었던 행성의 공전 속도가 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등각속도점이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에 따르면 결국 행성들의 공전 중심이 대원의 중심이 아니게 되며 지구가 대원의 중심점에서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구가 완전한 우주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천동설은 관측되는 이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개념들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서 거의 헌신짝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르네상스 시대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보다 더 세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우주관이 아직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1400년을 꿋꿋이 버텨오던 천동설은 마침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타르코스가 지동설을 최초로 주창했지만 금세 묻혀버렸는데요. 당시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정확성과 설득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차입니다. 시차는 관측자가 어떤 천체를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생기는 방향의 차이인데, 쉽게 느껴보려면 손가락을 펴서 어느 한 부분을 가리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서 감았다 떠보면 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시차에 따라 손가락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지동설의 주장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계절에 따라 변해서 가까운 별과 멀리 있는 별의 위치가 계속 달라져야 하는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시차는 맨눈으로 관측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차 현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죠.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자 4.26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시차를 확인하려면 손가락 두께를 3600분의 1로 나눈 것보다 더 세밀한 관측이 필요했으니 그들이 시차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동설을 새롭게 부상시킨 것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을 혁명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의 지동설 주창의 동기는 단순히 등각속도점 개념이 등장하며 지구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죠. 즉 그가 보기에 단순한 원리로 질서정연한 우주를 설명하기에 지동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둔다면 우주는 다시 완벽한 원이라는 아름다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동설은 기존 천동설보다 더 정확하게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기 때문인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거슬러온 구닥다리의 이데아적 질서, 즉 완벽한 원만을 고집하다 보니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코페르니쿠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천동설보다 주전원의 개념을 더 많이 넣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지동설도 실패했지만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훗날 드디어 완벽한 원을 과감히 깨뜨려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죠. 그는 행성이 타원 궤도로 운동한다면 지동설의 틀 내에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됐고 케플러의 법칙을 정립하며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천동설의 권위를 위태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발명품이 세상에 혜성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망원경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스스로 개량하여 30배율의 망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하며 곧바로 하늘을 관측했고 그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우주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망원경에 비치는 우주에는 인간이 여태껏 믿어왔던 순수한 질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이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 만든 신성한 천체라고 여겨져 온 태양과 달에는 각각 수많은 흑점과 분화구 등으로 너저분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신을 곁들여 해석하던 우주의 고대 이념들이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갈릴레이는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자 지동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는데 금성이 태양을 공전하며 달과 같이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죠. 갈릴레이에 의해 점점 쇠퇴해가는 천동설을 관짝으로 옮기며 지동설의 승리를 확정짓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과 그의 중력 이론 사이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지구와 천체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증명함으로써 지동설에 남아있던 의문점들을 아주 말끔히 해소합니다. 이는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우주의 근본적 작동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업적이자 그동안 수천 년간 많은 학자들을 괴롭히며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오던 천동설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대체되는 천문학 발전의 역사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간 치욕적이자 굴욕적인 역사였습니다. 신의 보살핌을 받던 안락한 지구는 끝이 어딘지도 모를 차디찬 암흑의 공간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진 우주의 미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지구의 밖에는 신은커녕 텅텅 비어있는 커다란 암흑만이 있게 됐으며 생기 가득했던 우주는 순식간에 죽음의 우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완벽한 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부단하게 애써온 인류의 순수한 이성도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스러운 위기는 결과적으로 많은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 인식으로 보자면 지상계는 천상계와 달리 타락한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인간도 신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였으며 당연히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천문학 혁명은 인류를 이런 고리타분한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줬고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줬습니다. 결국 인류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근대 과학이라는 지식의 큰 도약을 맞이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갈릴레이가 망원경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뉴턴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지구가 그리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우물한 개구리의 신세로 말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